네, 아까 빵빠레 얘기했더니 난리 났네요. 빵빠레가 어디 500원이냐, 300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300원이었네요. 아, 이게 올랐어요. 제가 3학년 때까지 300원이었고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500원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그 500원 언제부터였지? 500원 언제부터였던 건지 기억하시는 분 요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후일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2차 전지가 결국은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의 핵심적인 부품이잖아요. 배터리 값이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제도 LG화학이 2차 전지에 그 R&D 비용으로 5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시장이 한번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니켈 같은 원자재가 부족하다, 너무 비싸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시장을 두고 각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서학기미 구조대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님, 그 최근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전기차를 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전기차가 정말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는구나, 수요가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되려면 핵심적인 부품, 배터리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네, 지금 시대를 요즘 전기차 혁명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규제들 또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규제들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 즉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은 다 팔리는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속도가 한 번 붙어버리니까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도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원자재들도 딸리게 되는, 이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치 조금 무질서가 막 진행되는 이런 완전한 이행기의 과도기적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도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 뭘 사야 되지? 나도 전기차를 사긴 사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가 돼야 되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지금 약 40%에서 50% 자동차 신차 가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까지 가려면은 나는 뭐 앞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는데 그거 사야 되나? 아니죠. 지금 우선은 일단 전기차를 무조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든지 다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다방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큰 방향은 무조건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고,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A라는 물질을 집어여서 B라는 물질을 집어여서 C라는 물질을 집어여서든 다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아마 자동차 대리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하는 모델을 고를 수는 있죠. 하지만 인도 시점은 내년쯤. 네. 보통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터리 회사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어제 제가 아까 LG 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엔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 또 여러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 스텔란티스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LG 엔솔이 발표를 했는데요. 스텔란티스, 즉 뭐 우리나라한테는 크라이슬러라든지 GB라든지 또는 유럽의 피아트라든지 시트로행으로 유명한 회사죠. 합병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다가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미 LG 엔솔 같은 경우는 GM하고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자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지금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어도 빨라야 2025년, 2026년 앞으로 한 3, 4년 뒤에나 양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한국 에너지 기업들에만, 배터리 기업들에만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다도 3개, 그다음에 중국에다도 2개, 그리고 뭐 미국에다도 3개.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도 짓지만 자체적으로도 짓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짝짓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중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일본, 요 3개국이 지금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이 이 업체들하고 합종 연맹을 하면서 이쪽에다 애리조나주에는 어떤 공장 짓고 뭐
이쪽 주에는 뭐 테네시 주에는 어떤 공장 짓고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는 유럽과 미국과 중국 가장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죠. 이곳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텐데. 거의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저기 내연기관 시장이 다 죽어버리고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수요도 감당하기 이렇게 많이 공장 짓고 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서 돈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분의 움직임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지금 대세 가장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 리튬이 부족한 겁니다. 코발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리튬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채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천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개발에 배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거대한 리튬 광산이 발견됐고요. 캐나다에서도 지금 리튬 광산이 발견됐고 사실 뭐 또 북한에도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배터리의 원자재에 들어갈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협력하고 있고 채굴권을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러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공급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대단히 높죠. 그렇군요. 포스코는 최근 들어서 철강회사 이미지를 벗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건 다시 접는다고 했었습니다만 기업들이 그래서 합작을 통해서 투자에 열심히 나서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수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터리 성능이 되게 개선됐다.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그런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들은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좀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어느 연구소에서 한 번 충전하면은 뭐 2분 만에 충전하면은 뭐 200km를 가고 3분 충전하면 300km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래 차세대 배터리에다가 얼마를 투자했다더라. 그다음에 뭐 SK온에서도 투자했다더라. 삼성 SDS도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그러면 그 투자를 받았던 한국 협력 업체들의 어떠한 흔히 말하는 관련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요. 이런 연구소 단위에서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흔히 말하는 양산을 되기까지 해서는 짧게는 7년, 보통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소식들이 양산되려면 7년에서 10년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공동 창업주라는 이 마크 테페닝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통적인 차세대 배터리 말고 지금 있는 리튬 이온도 1년에 7%에서 8%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금 벌써 19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데 테슬라도 한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 회사죠.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 역사는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소니가 이거 캠코더에 실으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면서 이 캠코더가 이 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이 캠코더가 평정을 한 지는 30년. 테슬라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이 테슬라의 이 배터리를 담당했던 7, 8% 성장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7, 8%씩 좋아지니 차세대 배터리가 양산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걸릴 거 아니냐. 그럼 매년 7, 8%씩 좋아지다 보면 지금 있는 배터리나 10년 뒤에 지금에 있는 현존 기술로 하는 개선되는 이 배터리나 그냥 차세대 배터리나 그때쯤 되면 사실은 또 비슷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워낙 배터리의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도 공장에서 생산돼서 팔리겠지만 지금 있는 전통적인 리튬 이온도 그때 가면 7, 8% 개선돼서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팔릴 거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노 공정이 고도화되면 이것이 평정을 하거든요. 시장을. 근데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구식 방식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선진화된 리튬 이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한국 기업들 그리고 독일 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전고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차세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흔히 말하는 이 세 개 축이 사실은 10년 뒤 되면 비슷비슷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지배하는 나노 공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반도체 공장을 싹 쓸어버린다라면 하나의 배터리 기술이 세상을 평정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장단점을 각각 그 네. 부각하면서 쓰일 거다. 네. 그래서 그 전기차용 차세대 2차 전지 이거 양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모터쇼 가면 컨셉카 멋진 것들 있지만 이게 양산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양산차는 고고하고 기술 격차가 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기 청취자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은 자동차 양산보다 어려운 것이 배터리 양산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이 셀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작은 단위 셀이 엄청나게 모여서 모듈이라는 걸 만들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라는 게 만들고 우리가 보통 전기차 같은 데는 보통 팩이 한 3개에서 4개가 들어가요. 근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델 3에 있는 팩 하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1666개가 들어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팩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기차의 새로운 기술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 셀 단위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무슨 황 박사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뭐 하듯이 황해 법칙. 저는 이 셀에 대해서는 네. 기술을 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셀들끼리 모여서도 성능을 내느냐. 그리고 셀들끼리 모이는 모듈 그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팩까지 갔을 때도 이 그대로 새롭게 개발한 성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 셀들 내에서도 이 화학작용이 사실은 분자 단위에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단히 정밀한 화학작용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였을 때도 동일한 성능을 내서 이것을 양산으로 찍어낸다라는 것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들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구소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팩으로까지 해가지고 대량 찍히는 데는 좋게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10년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고체의 배터리 지금 공장을 LG나 뭐 SK온이나 삼성 SDS 모두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양산 시기는 2026년이거든요. 이미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산하려면 공장 짓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이것을 정말 안전하게 생산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방금 전고체 배터리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배터리 얘기 나오면 나 투자해야지 아마 작년 재작년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도 배터리라는 게 팩형이 있고 곽형이 있다고 한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복잡해지거든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뭐예요? 우선은 이제 양극과 음극으로 이제 배터리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를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를 액체로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리튬 이온이고 이 사이를 고체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액체라는 것들은 이것이 이제 폭발한다든지 발열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고체는 이것이 폭발한다든지 좀 뭐 배터리가 폭파했던 사건 사고들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안정성 문제에서 훨씬 더 고체 배터리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차세대라고 보는 거고요. 훨씬 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구하기가 좀 더 쉽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 생산의 용이성 부분에서 전고체가 훨씬 더 낫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기술이 계속해서 지금 리튬 이온 지금 중간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1년에 7, 8%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거라면 전고체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2026년에 양산되기 시작하면 2026년, 27년에 지금 양산 계획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매년 7, 8%씩 좋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전고체는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뒤에는 주류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에게 미래가 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30년 뒤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하고 리튬 이온이 공존하는 세계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훨씬 더 리튬 이온보다는 전고체가 안전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당분간은 같이 갈 거다.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아마 그 며칠 전에 뉴스로 사진들 꽤 보셨을 텐데 제주도에 그 산 중턱에 방치돼 있던 그거 아마 그 사진 보셨을 텐데 BMW 전기차 i3가 경매를 통해서 대규모로 낙찰이 됐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아유 낙찰받으면 로또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차의 배터리가 멀쩡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차를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도 결국은 배터리 값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비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40% 50%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떠한 시장도 커지고 있냐면요. 기존에 많이 썼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보통 이제 전기차의 수명을 보통 10년 정도로 배터리 10년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i3에다가 새로운 배터리를 집어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또는 있는 배터리는 또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되살리려면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고 배터리 시장에도 되게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SK 온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또는 테슬라를 공동 창업했던 사람들, 거기 중요 임원들도 지금 나와서 만드는 회사들이 다 뭐냐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대단히 뜨고 있고, 그리고 작은 규모의 뭐 우리가 보통 리사이클 하면 되게 작다고 보시거든요. 네.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고 이 리사이클링 회사들의 기업들도 되게 크고 기업 가치도 되게 높고 심지어는 상장한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요 배터리가 사실 완전히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충전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요걸 또 잘게 나눠서 전동 킥보드 이런 데 활용을 하기도 할 한다고 수도 하는데. 있고 오토바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바이크, 자전거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바뀌게 될 경운기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경운기도 다 바뀌어야 돼. 심지어는 경운기 미국은 바꿔야 지금 돼요. 한국은 네. 많이 없지만 잔디 깎는 기계들, 그다음에 이제 블로우 기계라고 해서 이 낙엽 이렇게 바람하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다 사실은 디젤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냄새 엄청. 네, 나게 이것도 나죠. 지금 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럽에서는 전기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식으로 보면 경운기도 지금 전기로 바뀌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바다에 다 떠 있는 이 어선들. 애들. 어선들도요, 다 전기 어선으로 2050년까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재활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네. 재활용.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배터리는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만이 아니라 이 어선에도 다 바뀌게 되고, 어선도 이제는 여객선도 바뀌게 되고, 뭐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에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뭐 지금 뭐 나름 뭐 나오는 뭐 흔히 말하는 무인 비행기, 뭐 무인 비행 택시, 뭐 여기도 다 전기 배터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2차 전지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에 있는 한국의 세계 업체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얘기, 결국은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배터리 멀쩡한가요? 그거 다시 쓸만한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할 거다. 남들은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건 토요타라고 볼 수 있고요. 토요타가 지금 가장 먼저 전고체 시장을 2002년 전부터 이렇게 시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양산해서 팔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올해 팔 수 있을 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팔더라도 토요타가 1000대를 팔지 10,000대를 팔지 진짜 10만 대 20만 대를 팔지는 다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예측은 작은 규모로 팔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고체의 배터리가 양산 체계로까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는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판매하는 이런 식의 양산들을 보일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나 LG 엔솔이나 삼성 같은 경우 모두 다 전고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체계는 2026년 정도가 지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27년 정도가 뭐 현실적인 시점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하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BMW도 다 전고체 공장 짓고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마찬가지로 GM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LG 엔솔이나 SK랑 다 협업해서 리튬 이온 공장도 짓고 있지만, 다른 스타트업들과 협력해가지고 전고체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LG 엔솔하고 협력한대라고 해서 GM이 LG라고만 협력하고 이렇게 투자자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장들 짓고 있는 규모가, 심지어는 베트남에 있는 빔페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고, 중국은 지금 경운기라든지 이런 조그만 2인용 차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배터리로 바꾸고 있고 전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CATL이 아직은 거기는 좀 구식 배터리로서 시장을 지금 사실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 원은 맞거든요. 근데 그 무슨 구식 기술 가지고 저거 오래 가겠어? LG 엔솔이 그래도 차세대 기술 다 하고 있으니까 성장하겠지? 아니에요. 구식으로 쓰일 수 있는 배터리 시장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종의 커머더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커머더티, 즉 이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품 시장이군요. 네, 그냥. 그런 시장으로 가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쪽 전고체라든지 해가지고 미래 기술이 있는 그 배터리도 공존하는, 즉 커머더티, 흔히 말하는 대중재라고 하는 되는 시장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선도하는 전고체,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분리되어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런 데에서 곡물, 원유 이런 것들 거래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나중에 배터리 자체가 이 브랜드 리스트로 다량으로 마치 원자재처럼 사고 팔리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말씀 중에 잠깐 말씀하신 중국산 배터리, 네. 이게 우리가 경계 대상인 건지 아니면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믿을만한 건지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중국산 배터리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삼원이라고 해서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나 리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 같은 것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희귀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불법 침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에너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니켈에 대한 부족 현상도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함유량이 높은 지금 한국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중국의 저렴한, 그러니까 즉 원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전기차가 오히려 3배 정도 저렴해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에 들어가는 이러한 희귀 광물들이 품귀 현상들이 오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니켈 값이 요즘 폭등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저가 배터리도 이게 버려야 될 기술이 아니구나. 그냥 이걸로도 무슨 뭐 예를 들자면 요만한 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요만한 크기, 일반적인 크기보다 2배 정도 더 1.5배나 해서 2배 정도나 더 많은 배터리가 있어야 똑같은 성능을 내야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간만 있으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왜? 저기 들어가는 광물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생산이 빠르게 용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보시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게 되면요, 굳이 성능이 좋은 배터리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어도 그 시장은 또 그 시장대로 크게 존재할 수 있다. 작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즉 배터리는 다 공존할 것이다. 왜? 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사실 굉장히 다층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시장도요, 그 최첨단 스마트폰 시장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도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점하고 있는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 쓰던 그 저사양의 휴대폰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가게 될 거다. 배터리 관련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가시네요. 오늘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또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